안녕하세요. 비트점입니다.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3회 문제 풀이 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2에 4 마이너스 2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2루트 3하고 정리해서 이거 없어지고 2의 4제곱 16이 정답. 2번을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식정리하는 거겠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 이쪽은 2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 위에가 2 올라가고 이쪽이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하고 얘하고 약분되면 여기 x 플러스 1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되고 여기가 들어가면 4가 되고 1이 되네. 8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정리해 드렸고 3번으로 갈게요. 등차 수열인데 첫 장은 뭐가 같다고 그러냐면 네 번째 한 것 같아요. a 플러스 3d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항고 세 번째 항이니까 그냥 할까요? 2a 플러스 d 3d와 같죠? 얘가 9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d가 a와 같으니까 3a가 되죠. 여기가 3a a가 돼서 3a가 9가 되니까 a는 3이 되고, 그럼 d는 1이 되겠네. 공차는 1이고,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3 플러스 5d니까 얘가 돼서 8이 정답이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2번.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얘는 2 곱하고 2 곱하면 이 f'2가 이 f'2가 5라고 얘기한 거죠. 따라서 참 하나 더 책임져야 되는데, 뭐냐면 얘가 0일 때 값이 f(-2)니까 f(2)가 0이어야 돼요. 0분의 0의 고래 극한이어서. 그래서 f'(2)는 2분의 5가 됐고 2분의 5가 됐고 f(2)는 2가 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g'2를 구하기 위해 g'(x) 할게요. 앞에 거 미분해서 3 fx 플러스 3x 마이너스 4 f'(x). 자, 2 들어가면 되니까 g'2는 3 f2가 2였죠.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6 빼기 4 2가 되고 f'2 2분의 5가 되네.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6 5 11. 얘도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5번. 분모가 1일 때 0이 되니까 분자도 1일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수행 같은 경우는 이때 이렇게 바로 쓰거든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x-1에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찡찡. 1 들어가니까 1 플러스 k가 되고 3이 됐는데 얘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k가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k가 5가 됐죠. 그래서 x-1에 x 플러스 k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됐고, 얘가 x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그러면 a가 4고 b가 5가 되니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요. b가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빼면 9가 정답. 5번에도 역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제 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6번. a에서 극소로 가는데요. 그래서 f'x를 조사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2니까 a일 때 0 돼야 되는 거죠. f'a. 그럼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면 a 제곱 a 마이너스 2가 0, a는 상수라고 그랬으니까요.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1.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이때 f'x가 3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0 되는 값 찾기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x고 이쪽 x고 둘 다 2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얘가 3분의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일 때 a일 때 극소라고 그랬거든요. a가 마이너스일 때 극소해야 되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a가 1이네요. 그럼 f'x는 a가 1이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됐고요. 따라서 3x의
x 1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극대 같고 1일 때 극소가 되니까 극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값이에요. 자, 식은 다음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갔을 경우에 얘가 a가 1이라고 그랬었죠. a가 1이니까 뭐 그냥 요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써놓게 x 세제곱 a가 1 x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럼 3분의 1만 잘 집어넣으면 되네.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로 통분해서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7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27분의 5 32 이렇게 되겠다. 27분의 32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의 정답은. 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라고 하고 원의 일사분면 위의 점 P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QO 요 세타라고 그랬죠. 요 세타 여기가 RQO 세타라고 하자. 그럼 이제 삼각형 요 세타는 이제 기울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RQ의 넓이가 ROQ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ROQ의 넓이가 3분의 2루트 3이래요. 이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계산하자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요, 이제 점 P를 우리가 좌표로 표현했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직각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얘가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돼요. 그럼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가 사실은 이제 90도에서 세타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역시 똑같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가 접점이 되는 거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L은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원이니까 x1 x 즉 사인 세타 x 플러스 y는 y 지금 코사인 세타 y 얘는 1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문제에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x절편 y절편의 요 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y절편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요번에는 y에다 0 집어넣어 주니까 x의 절편이 사인 세타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볼까 그러거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 둘 곱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잖아. 근데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3분의 2루트 3이라고 그랬거든. 요렇게. 그래서 다음 같아졌죠. 그러면 역수를 그냥 취해볼게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루트 3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분의 루트 3 얘가 정답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8번 가볼게요. 8번 0,1에서 접선의 군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계산해라가 문제네요. 그러면 y절편은 0,1이네요.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될 것이고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기울기는 f't가 되잖아요.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y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x 빼기 t 더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 되죠. 뭐 3t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3승 나오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6t가 나오는데 6t의 제곱이 나오죠. 플러스 6t의 제곱이니까 3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얘가 1이어야 돼요. 0,1을 지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2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이 0이구나 뭐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잠깐 멈춤할게요. 왜 멈춤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니까요. 여기가 결국엔 구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봐야 되겠네. 1일 때 0되죠. 그래서 1일 때 0되니까 너무 두꺼워져서 잠깐만요. 1일 때 0되면 뭐 t-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2t의 제곱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네요. 자, 2차 항이 여기에 마이너스 2t의 제곱 나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t 이렇게 있어야 되겠어요. t-1, 2t, t 둘 다 1, 1,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이 돼서 확 도네. 그럼 결국에 이제 t-1의 제곱 2t 플러스 1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 t가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되겠구나 라고 했고, 이번에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1일 때는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됐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이 4분의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럼 이쪽은 4분의 12, 15가 되죠. 얘가 4분의 4, 3,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정답이겠다, 합하면.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는 그냥 뭐 다 해봐야 돼. 노가다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뭐. 첫째 항은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 항을 생각해야지.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이 1이니까 2보다 작잖아. 그럼 1, 2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2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첫째 항 1이니까 세제곱근 루트 2. 당연히 얘도 2보다 작죠. 뭐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1제곱보다 당연히 작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도 또 얘를 곱해야 되니까 2의 2보다 작아서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항을 또 생각해 볼게요. 네 번째 항은 역시 2보다 작으니까 위에 또 주면 얘는 2가 되네요. 드디어 2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이었는데 1 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반복되나? 그 다음에 2가 되니까 반복되는 건 아닌가 보다. 다섯 번째 항 볼게요. 다섯 번째 항은 1이 되네요. 반복됩니다. 드디어 찾았네. 여섯 번째 항은 똑같이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좀 합시다. 지금 100개 항인데 지금 요게 몇 개냐면 4개니까 이거 곱해 볼게요. 1, 2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2제곱,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3분의 1, 3분의 2면 1이니까 2의 2제곱이 되네. 그치? 그러면 2의 2제곱이 지금 100개를 갖다가 곱해달라고 그러네요. 100개 항 곱해라. t100. t100은 2의 2제곱이 몇 개냐면 25개 있게 되는 거죠. 4개씩 묶으니까. 그럼 2의 50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에 2의 50이 들어가니까 50이 될 수밖에 없네. 그렇게 노가다는 아니네. 9번. 자, 이제 문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 10번은 x가 0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기함수네. y는 3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둘러싼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mx가 2등분한대. 뭐 장점의 문제죠. 작품 문제.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요점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넓이, 전체 넓이 계산해 보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가 3x랑 만나야 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여기가 2인 걸 알 수 있지. x의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양수인 x로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어 내려오면 여긴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요 범위에서 넓이 계산해 볼게.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의 식이 3x니까요. 3x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 조금 정리하고 갈게.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0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로 이렇게 정적분 해주실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0부터 2만 들어가면 되겠네. 16 마이너스 4 되고요. 4, 8 그래서 얘는 4가 되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부분의 넓이 있죠. 요 부분의 넓이 딱딱딱딱딱딱 요 부분의 넓이가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고, 요 점을 또 알아야겠네. 요 점. 자, 이 점은 mx랑 만난 거죠. 그러면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랑 mx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되니까 x는 양수여서 루트 m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이때 이 좌표가 루트 m 플러스 1.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m 플러스 1까지, 그죠? 2가 된다라고 그랬지? 0부터 루트 m 플러스 1까지. 이때도 얘 그래프가 식이 이렇게 나와야겠네. m 플러스 1x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예. 요거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적분 들어갑시다. 2분의 m 플러스 1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에 구간은 0부터 루트 m 플러스 1까지. 그래서 루트 m 플러스 1 들어가면 2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또 이쪽 들어가면 4분의 1의 루트 m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래서 얘가 2가 됐어 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이 2가 됐다는 얘기고, 결국에 얘가 8이 된 거고,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게 m 플러스 1의 제곱이 8이니까 m 플러스 1은 뿔마 2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m은 기울기가 양수죠. m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m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m의 값은 2 루트 2 마이너스 1.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10번 봐드렸고 문제 11번으로 갈게요. 11번. 자, 11번 잠깐 볼까요? 다음함수 fx의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을 만족할 때, 이렇게 될 때 b-a, 그러니까 b와 a의 값을 알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겠네. x에다 1 집어넣을게. 여기가 f1이 되고 3분의 2 a, b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와 b의 합은 3분의 1이었다 라는 거 하나 알게 됐고, 자, 0 집어넣어봐야, 지금 0 집어넣어봐야 별 의미가 없네요.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자, 이제 양변 미분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양변 미분 fx x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이쪽은 2x의 제곱 플러스 2ax 상수 미분형 fx 이렇게 나오죠. 그럼 fx 이쪽 없어지고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2a가 되죠.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상수항이 f형이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1이 돼요. 그래서 다음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f1이 1이니까 1 들어가 볼게. 그럼 여기 들어가서 그냥 끝내야 되겠구나. 2a 플러스 1이 1이라고 하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3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넘어가서 b가 6분의 5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b-a니까요. b-a가 6분의 5 빼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5, 6분의 8, 3분의 4, 3분의 4일 때의 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f3분의 4는 아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9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네. 9로 통분하지 뭐. 9, 16, 12, 9 이렇게 되는 거죠. 9분의 13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13, 3번이 정답이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제 12번 오른쪽 문제로 가볼까요? 예. 자,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는데 3차함수 위의 점, 3차함수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하고, 이게 L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 수직이구나. 그러니까 즉 여기는 지금 수직인 거예요, 둘이. 여기가 표시하기 조금 안 좋네. 여기 L이 여기를 지나는 거죠. 짱 해서 여기를 지나는 게 L이고요. M은 이렇게 해서 얘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둘은 지금 수직이랍니다. 점 P가 접점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직선 L과 M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하고 R이라고 할 때, 여기가 Q, 여기가 R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럴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ST라고 하고 극한값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얘를 미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좀 식이 길어지니까 점 P를 조금 단순화해 볼게요.
전 P는 T, FT가 되고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F'T 곱하기 X-T 플러스 FT가 될 거야. 그지? 그럼 Y의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F'T X 플러스 FT의 마이너스 T F'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의 Y절편이야. L의 Y절편. 그 다음에 M의 Y절편 구해야 되는데 얘는 역수니까 마이너스 F'T분의 1이 되고 X 빼기 T가 되고 뭐 지나가는 점 똑같으니까 FT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F'T분의 1 X 플러스 FT하고 플러스 F'T 분의 t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좌표를 알게 되기를 L의 좌표가 이거죠. L의 Y절편이 얘고 여기 L의 Y절편, 얘가 M의 Y절편이야. 그래서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얘를 밑변으로 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높이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땐 뭐 여기다 표시하는 게 좋겠다. 얘를 높이로 보겠어요. 얘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T, 그랬으니까 높이가 마이너스 T라고 보시면 되죠. Q에서 R 빼야 되겠네. Q에서 R을 빼야 돼요. 얘가 Q 좌표의 Y값이고 얘가 R 좌표의 Y값이니까. 자, ST 구할게. ST 2분의 1 곱하기 QR의 길이가 되니까 여기가 FT 마이너스 T F'T 이 값에서 얘를 빼야 돼. FT 플러스 F'T 분의 T 빼고 여기 마이너스 T 곱하면 뭐가 돼?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우선 없어지는 거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T F'T 그다음에 마이너스 F'T 분의 T 여기에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참. 그럼 얘가 2분의 1 T의 제곱 F'T 플러스 F'T 분의 얘가 T가 들어가는 거죠. T의 제곱 이렇게 돼버렸네. 됐어요. 자, 그래서 2분의 1 가로 쳐줘야 돼. 따라서 2분의 1 F'T T의 제곱이 됐고 이쪽도 F'T 분의 1 T의 제곱이 됐네. 일부러 T의 제곱 바깥으로 빼는데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문제가 뭐냐면 T의 제곱분의 ST거든요. 그러면 파란색, 빨간색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기서 T의 제곱이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요거하고 2분의 1 빠졌지. 잠깐만요. 여기 2분의 1 빠졌어요. 얘하고 얘만 남는 거예요. 그죠? 얘하고 얘만 남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하고 얘만 남는데 T가 0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F'0 이 F'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문제 주어진 식에서 얘를 미분해 가지고 미분해서 0일 때의 값을 구하면요. 얘를 미분해서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기 때문에 F'0이 9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9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네. 2분의 9 18분의 1 이렇게. 그러면 18분의 9, 9, 81 플러스 1이니까 18분의 82 9분의 41이 우리에게 원하는 문제의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9분의 41 보기 1번이 정답. 자, 이제 13번으로 갈게요. 자, fx는 로그 2x의 그래프가 있고요. 뭐 쭉 내용은 뭐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fx는 로그 2x인데 문제에서 삼각형 PQNH 얘의 외접원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외접원의 넓이가 SN. 그럼 SN 구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해서 K일 때, 즉 로그 2x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거야. 로그 2K를 구해라.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2K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요. K 구해합시다. 자, 좌표 먼저 표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지? 자, PN부터 볼게요. 여기는 지금 EN, PN은 여기다 쓸까? 2의 n제곱, 얘가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잖아요. 그러면 2n 들어가면 n이 되겠지. 그죠? pn 값 계산했고hn은 0이 되고 qn은 아까 중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HN의 중점을 QN 그랬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2의 n-1제곱, 0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좌표 잡았고요.
얘가 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얘 절반이 될 것이고, 그지? 따라서 계산을 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SN을 구해라 하니까 그러면 2분의 1 선분 PN QN 계산해야 되겠는데 2분의 1 곱하기 선분 PN QN은 이렇게 잡을게요. 아, 됐다. 우선 계산합시다. 그러면 2의 n제곱에서 2의 n-1의 제곱을 빼야 되겠고, 빼서 제곱, n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n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이 안에서 여기는 2의 n-1의 제곱이 바깥으로, 이게 별건 아닌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의 제곱이니까 2의 n-1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4의 n-1제곱 플러스 n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그래서 SN은 구해야죠. SN은 파이 R 제곱이니까 SN은 파이 곱하기 R 제곱하니까 4분의 여기가 4n-1 플러스 n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대로 쓸까요? 이대로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뭔가 봤더니 K를 구해야 되니까 요식 조금만 더 정리하고 전리 가지고 갈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파이 곱하기 4의 n-2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갑시다. 요게 이제 SN이에요. SN. 자, 이쪽으로 가져가서 이쪽으로 계산할게. K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얘가 SN이거든요. SN. 자, 그래서 문제에서 K라고 하는 건 S4는 4 들어가야 되니까 파이 곱하기 n 대신에 4가 들어가면 4의 제곱 16 플러스 4가 됐구나. 그래서 20파이가 나오네요. 20파이.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 S2니까 2 들어가면 2 들어가면 1 되고요. 2 들어가면 또 1이 되네요. 좀 이따 정리하고 파이 10 들어갈게요. 4의 8제곱 됐고 10 들어가니까 25가 되네요. 100이 되니까 마이너스 50 곱하기 1일 때의 값이래요. 1일 때? 그럼 이쪽이 4분의 1이 되고 이쪽은 4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K값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가 20파이고 여기가 20파이 여기가 4파이니까 16파이가 나올 것이고 여기가 4의 8제곱이 나와서 4의 8제곱? 그럼 4의 8제곱 계산해서 쓰긴 조금 부담스럽다, 그지? 하여간 4의 8제곱 파이가 있고요. 여기가 25파이 나올 테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25파이에서 얘랑 얘 없어지네. 그래서 다음 같아졌죠. 그러면 얘하고 얘 약분되고 4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4의 6제곱이 되는 거죠. K는 4의 6제곱. 그러니까 2의 12제곱이 되는 거니까 FK를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2제곱. 그러니까 12가 정답.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보기 4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13번 받으려고 이제 문제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럼 x가 0일 때 얘는 0이네요. 자, 다음 것 같고 f'x는 얘 미분하니까 12x에 x-1, x-3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f'2가 마이너스 24냐고 그랬으니까 f'이 집어넣으면 되지.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4 맞죠? 이 함수의 극대값은 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지? 얘가 0하고 1하고 3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fx를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fx가 여기가 괜히 구하나? f'x가 지금 선생님 보니까 12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 x 세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되는구나. 그죠? 자, 다음 같아지네요. 그러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x의 제곱 플러스 36x 이렇게 되는 거지. fx는 얘는 이제 3x의 4제곱 되고요. 16x의 세제곱 되고요. 플러스 18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f형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럼 1일 때가 극대를 가지니까 3, 16,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5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럼 니은 맞고. 자, fx 플러스 1에서 fx는 3분의 5일 때 극대값을 갖는데요.
3분의 5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미분한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이걸 이용하는 게 낫겠다. 그지? 디귿은 f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얘가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뺐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얘의 극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12x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 식을 갖고 대입해서 해서 계산해 보면 앞에 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얘가 12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 거는 12의 그냥 똑같이 쓰면 되죠. x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공통인수가 뭔가 봤더니 12x가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빼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들어가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자, 여기 12x가 됐고, x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럼 x제곱 없어지고 4x, 3x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3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 그러면 얘가 12x에 3x 마이너스 5가 미분한식이야. 얘가 0 되는 값. 그러면 이제 0일 때 하고, 잠깐요. 여기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냐? 네. 얘가 0이고 3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럼 극소값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극대 같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소 같고, 그럼 x 3분의 5일 때 극소 갖는다. 디귿도 맞네. 기억님 디귿 다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1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그려진대요.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할 때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수는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똑같아 라는 얘기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194일 때 m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그죠? 자, 선생님이 하나 이렇게 샘플을 그려놨는데 이걸 이동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이동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를 그린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를 그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0부터 1까지는 지금 y는 x제곱을 그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계속해서 몇 개를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또 하나 그리고, 그죠? 또 여기다 맞춰서 또 이렇게 그리면 뒤에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지? 뭐 불편하긴 한데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예. 아니 왜? 또 사라져 버리네. 숑. 자, 조금만 앞으로. 달달달달달달달. 더 못 그리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얘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3이 되고, 자, 선생님 이거 조금 연장해서 여기가 뭐 4가 되고, 뭐 여기 문제에 맞춰서 다 그리려니까 너무 많아서 그리는 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여기 점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선생님 점을 이렇게 이으면 y는 x 위에 점이 쫙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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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넓이하고는 비슷한데 조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빠져나가고 여기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 부분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부분을 하나 요 넓이를 a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 넓이가 a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하고 다를 텐데, 짝수면 내려간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홀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a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좌우변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쪽의 넓이가 S1, 이쪽의 넓이가 S2라고 그러면 S1은 선생님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 S1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요 A 하나 빼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2분의 9 마이너스 a가 되고요. S2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n이 짝수면요. n이 짝이면 뭐가 되냐면 그냥 2분의 1 n제곱이 돼요. n 곱하기 n. n이 홀이면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계산해 볼까 그러거든요. S1하고 S2를 계산해 볼까 그러는데 뭘 계산해 볼까? 지금 보기에 이런 값이 나왔으니까 직접 점적분해 주셔도 좋긴 한데 선생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면 선생님은 9일대를 한번 볼게요. 9일대를 가운데니까. 그러면 얘가 9일대 어떻게 되냐면 n이 9일대니까 홀수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맞추면 돼. 2분의 9 마이너스 a n이 9일대입니다. 이때 넓이는 요거와 플러스 2분의 8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분의 90 마이너스 a니까 45에서 a를 뺀 거래요. 근데 3분의 194가 펜이 얇아져 가지고 3분의 194가 3, 6, 18, 3, 4, 12 64점 몇이거든. 그럼 얘는 가능성이 없는 거지. n은 9는 n이 10이면 또 계산하기가 더 좋죠. s는 2분의 9 마이너스 a가 됐고 n이 10이니까 2분의 100 50 마이너스 a가 돼요.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9가 4.5잖아. 그러니까 54.5 빼기 2a야. 얘도 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다 라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걸 직접 문제를 구해서 요 부분의 넓이를 직접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따지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이런 것 풀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방정식 16번으로 가볼게. 범위를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4x에서 x제곱 뺀 값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적어야 되고요. 0부터 x4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x 마이너스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범위만 먼저 잡아보면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값을 정리해 보니까 로그 4에 4x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요. 또 너무 굵어. 그러면 얘는 선생님 보니까 얘는 로그 4의 4가 됐고, 그지? 이쪽은 로그 4의 x-1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이쪽에 4x-x의 제곱, 이쪽은 4랑 이 곱한 거니까 4 곱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여기가 4x-x 제곱이고 여기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나오죠? 플러스 4. 그러면 넘기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7x 4x 제곱이 아니고 넘어가면 5x의 제곱이 되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12x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5x x 그 다음에 2 붙어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x가 5분의 2거나 2인데 x1과 4 사이 값이어야 되니까 x는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의 값을 구해라. 16번에 2입니다. 계속해서 17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열에 대해서 다음 같은 수열이 되어 있을 때, 합이 되어 있을 때 다음 합을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얘가 2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가 됐고 3은 30이니까 요건 3은 10번 더하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이 되고 그래서 약분해서 얘가 35가 되네요. 이 동은 다음같이 bk가 됐고 2k니까 110이 되죠. 110. 요거는 500이 됐어. 그러니까 넘어가면 390이 되죠. 그 3으로 나눠주면 얘는 130이 되니까 지금 얘 35하고 130 더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몇이 돼? 16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65.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n인 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8개 SK 시그마 K1부터 8까지 SK를 계산해서 A, B 값을 계산해라. 그런 게 문제겠지. 자,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n이 되는 거잖아요. n.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루트 3n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실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죠.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죠? 원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루트 3n이 아니라 3분의 루트 3n이죠.
루트 3분의 n.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 n제곱이 되네. 그래서 2분의 루트 3 잠깐만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루트 3분의 n. 여기에서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 루트 3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얘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n제곱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얘가 6분의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 n제곱이 s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sk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1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 k의 제곱이니까 6분의 8에 9에 17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3, 2, 6, 2, 4, 12, 4, 3, 12 얘랑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에 34 루트 3 마이너스 17 곱하면 37, 21, 5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b가 마이너스 51이 되고요. a는 34가 되겠네요. 근데 왜 음수로 나오지? 선생님 착각했어요. 34 루트 3이 b죠. 그럼 34 마이너스 51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51을 더해주면 되니까 85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제 19번을 볼게요. 19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해서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배구간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적을 때. 그래서 이 두 함수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의 x 플러스 8, 그러니까 주기가 8인데요. 때 열린 구간 마이너스 20에서부터 플러스 20까지 얘를 그렸을 때 극소인 모든 실수 a 값을 크기순으로, 극대인 모든 실수의 값 b를 크기순으로 나열해서 얘는 9개, 얘는 5개가 되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얘 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죠.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8x니까 x 마이너스, 잠깐 또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전체단 제곱, 그 다음에 16 빼주고 16 빼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4,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좀 그려야 되겠죠? 자, 그리면 잠깐요. 선생님 요거를 갖고 올게요. 자, 여기서 갖고 와서 아니 여기서 좀 그려봐야 돼. 어이구나. 여기 칸이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그리노? 잠깐. 예. 자, 그림을 그리고 찾아볼까요? 그냥 같이 그리고 여기 처음에 그려야 돼.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x좌표를 가지게 되죠. 근데 얘가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때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1 요점을 지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면 잠깐만요. 2가 되죠. 여기가 1이고 2가 돼서 요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0이면 당연히 2가 돼서 여기를 지나가죠. 근데 얘를 어디까지 그리라고 그러면 2까지 그리래요. 2 들어가면 9, 10이 됩니다. 10은 되게 높은 수니까 이쪽까지 가죠. 범위를 잘 따져줘야 되는데 2일 때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선생님 그려보면 여기로 와서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왔다가, 그죠? 이게 원래 딱 붙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형태의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안 맞아서 뭐 그게 그거네. 자, 하여간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내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2가 됐죠. 자,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 그려야 되니까 2, 4, 6 여기까지 그려야 돼요. 그걸 얘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이 4고 얘가 마이너스 8이래요. 와우. 그러면 마이너스 8은 뭐 10하고 견주어서 보면 여기가 될 것이고, 자 여기가 2일 때 몇이 되나 봤더니 2 들어가면 4, 2 들어가면 4, 2 마이너스 6 되네. 그럼 얘가 여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는 거죠. 6은 아까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저리 갈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6일 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저를 가져가야겠다. 복사, 예. 여기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마이너스 1 때 이렇게 갖고 온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극소값을 얘기를 하면 극소값은 금방금방 찾을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값이 나올 때가 여기잖아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극소값을 얘기한 게 극소인 모든 실수, x는 a에서 극소인 모든 실수 a를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해서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am이라 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극소일 때의 값을. 근데 이거 주기가 8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볼게. a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1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더 8이 작은 마이너스 9가 있겠고, 또 8이 작은 잠깐 이렇게 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겠고 마이너스 9가 있겠고 8이 작으면 마이너스 17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부터 8이 큰 7이 있겠고 8이 큰 15가 있겠고, 더 큰 건 없겠죠. 20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보니까 여기 4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겠고 마이너스 12가 있겠고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20은 들어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4가 또 들어가니까 12가 있겠고 12에 20이니까 이거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 A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9개 AK를 다 더해주세요 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더하면 뭐 12 요거는 건 없어지겠죠? 얘도 없어지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올 것이고,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이제 극대값을 구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분 가능할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극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범위에서 보면 한번 봐봐. 이렇게 그려졌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열린 구간에서는 극대값을 얘기하지 않잖아.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경우에는 극대값이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이 이 값이죠. 이래서 극대값은 열린 구간에서 이 값이 가장 클 때 걔가 극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대값의 정의대로 이 문제를 구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만약 이 범위가 지금 여기 x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요 범위야. 요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뭐야? 여기가 되는 거지. 어떤 범위에서, 잠깐요. 참나. 요걸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했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여기 요 사이에서는 누가 가장 크냐 이거야. 얘가 가장 크지. 얘가 극대값인데 여기가 6이라는 겁니다. 그럼 극대값 포인트로 선생님이 일부러 점을 찍어놨는데 이렇게 까만 점들이 극대값이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포함이 되는 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6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거예요. 8을 더할까요? 14일 때 갖는 거예요. 8 더하면 20이니까 안 되죠. 8을 뺄게요. 8을 빼면 마이너스 1때 극대를 갖고, 또 8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일 때, 8을 빼면 마이너스 18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는 건데, 얘 절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플러스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18, 10, 28 되고요. 여기가 8이 되고요. 그럼 36. 36에 14 더하니까 5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이제 문제 20번 볼게요. 20번.
자, 20번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t에서의 속도 vt와 가속도가 다음과 같다. 그러고 vt는 t에 관한 3차 함수. 영위성의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할 때 t가 0부터 3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L이라고 하고 12L의 값을 계산하는 게 문제가 됐다. 그런 거죠. 자, 그럼 문제 푸는 열쇠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영위상의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할 때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vt. 가속도는 v't가 되니까 얘는 t, vt를 미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네. 그럼 4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얘를 미분한 거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t, vt는 적분할게요. 4분의 1 곱하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되고요. t로 나눠줬더니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오네. t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가 나왔죠.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을 생각해보니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되잖아. 0 되는 값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0 잠깐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죠? 그려진다면 마이너스 1, 0, 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0부터 2까지가 음수가 되는군요. 넓이를 그냥 정적분하면. 근데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정적분, 2부터 3까지는 그대로 정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 L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식을 t의 3승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dt.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그냥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t제곱 마이너스 2t dt. 자,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고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에 0부터 2까지의 값 플러스 똑같잖아요. 2부터 3까지 이렇게 4나 마이너스고 2 들어가면 4, 2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8, 2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81에서 16 빼야 되죠. 그럼 65, 4분의 65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27에서 8 빼면 19. 그 다음에 9에서 4를 빼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돼서 계산을 완료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얘하고 얘는 아예 없어지네. 그럼 3분의 8 그러면 3분의 8에서 3분의 19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 남겠어요. 그래서 잠깐 다 계산해버리죠. 4분의 65 마이너스 3분의 11 마이너스 5 이렇게 남는 거군요. 그럼 12분의 3, 5, 15 5 쓰고 하나 3, 6, 18, 19 44 그 다음에 12 곱하면 60 되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95에서 몇을 빼야 되냐면 104를 빼는 거네요. 그러면 12분의 9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L은 몇이 되니? 그러니까 9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21번으로 가볼게. 21번. 자, 21번인데요.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2,0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축과 양의 방향으로 AP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BQ 잠깐만요. BQ가 둘 다 똑같은 크기의 각이 됩니다. 세타 이렇게. 그래서 요 세 점의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요거를 좌표로 계산할게요. 왜냐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 있는 경우는 또 우리가 얘기가 또 달라져서 삼각형의 모양도 봐야 되고 그러거든. 그럼 이제 먼저 이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는 원점이죠. 근데 선생님 잠깐 하나만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나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리길 좌표로 계산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원위에 어떤 좌표가 있어서 여기가 P인데 요때 요 원점 중심하고 이루는 각이 세타면 반지름의 R일 때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원점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거든. 그럼 얘가 반지름이 2니까요. Q는 어떻게 될까? 이 점의 평행 이동이어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이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때 P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P는 반지름이 1이거든요. 그 점 P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X좌표는 옮겨졌고 Y좌표는 그대로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S 세타에 대한 넓이를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S 세타는 선생님 여기서는 사선식을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원점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원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자, 0 되고 이렇게 곱하게 되겠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0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0 되고 얘 곱하니까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방금 같아졌어요. 그러면 2분의 1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하고 이렇게 곱한 값 빼버리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가 되겠네.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로 나오면 2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를 계산해라 라는 게 문제가 됐죠. 그럼 사인 세타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0부터 2파이까지의 사인의 2분의 1이 되는 거, 절대값이. 이건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여러분 다 아시죠?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6분의 7파이하고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크기 순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쌤과같이 요거 잠깐 가지고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졌는데 알파2에서 알파1을 빼자라고 했으니까 알파2에서 알파1을 빼면, 그러면 6분의 5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6분의 4파이가 답으로 나올 거고, 알파4에서 요것도 6분의 4파이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자,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가 되니까 파이분의 12 곱하기 3분의 4파이다. 파이파이 약분되고 3, 4, 그럼 답은 16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사선식을 이렇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써가지고 계산하면 되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21번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고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 미분 가능. 그럼 우선 연속이라는 얘기네. 그럼 1번과 2번이 3번 이렇게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 자, 얘를 어떻게 잡아줄까? 좀 fx 플러스 ex가 계속 나오니까요. fx 플러스 ex를 어떤 특정한 함수 hx로 이렇게 잡아놓고 gx를 다시 한번 써보자. 여기는 h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hx 플러스 a가 되고 얘는 hx 플러스 b가 되죠. x가의 범위는 역시 마이너스 1보다 적다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2보다 적다일 때, x2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니까 얘네 둘이 제일 먼저 이 둘을 볼게요. 1번과 2번을 보면 h-1 때 값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h-1 플러스 a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가 뭐 같으냐면 이 h-1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 이건 첫 번째라서 자,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h'-1과 마이너스 h'1이 같아야 된대요. 그죠? 요거 미분한 거야, 이번 식을. 그러면 h'-1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일 때를 봐야지. 2일 때는 지금 제일 먼저 마이너스 h2 플러스 a와 2일 때의 값이니까 h 플러스 b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줄게요. a는 이 h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h'2는 플러스 h'2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h'2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0 되고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hx도 역시 최고 차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거나 x의 세제곱 플러스 따라랑 이렇게 가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h'(x는 3x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0 됐으니까 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h'(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h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적분상수식 이렇게 나오겠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게 됐고요. g-1 때의 값이 6이라고 그랬거든요. g-1 때의 값이 6이라는 얘기는 h-2가 6이라는 얘기구나. h-2가
마이너스 2가 6이라고 얘기하니까 h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들어가면 12 더하기 c가 6이래요. 그러면 c는 얘가 14죠. 14. c는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h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됐네.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g1, g3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g1, g3의 값. 그럼 결국에 a, b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hx를 알았으니까 a, b를 구하면 되겠다. h-1부터 구하면 되겠네. h-1. 글씨가 잠깐요. h-1 거의 다 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6,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4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2분의 28에서 2분의 23이 되나요? 그렇죠. 2분의 23이 되고 얘를 2를 곱하니까 a가 23이 됐습니다. 오, a는 23. h2도 구해야 돼요. h2 들어가면 8 되고 얘는 h2 들어가면 마이너스 6,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니까 16, 18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그러면 a가 2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그러면 23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돼서 b는 27이 되네요. b는 27. 자, 그러므로 g1, g3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g1은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3이 된 거고 여기가 27이 된 거죠. 예. g1, g3. 그러면 여기서 또 구해줘야 될 게 있나? g1 구해야 됩니다. g1. 그러면 마이너스 h1 플러스 23이 된 거고 g3은 h3 플러스 27이 된 거죠. h3 플러스 27. 자, 그럼 여기서 구해봅시다. 아까 hx에 얘가 8이니까 hx 이걸 이용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잖아요. 1 들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6 더하기 8 더하기 23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잠깐만요.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참.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23 이렇게 돼서 그러면 얘 2분의 1로 나오고 마이너스 2로 나오니까 얘가 21 이렇게 되겠다. g3 계산해 볼게. 3 들어가니까 27 되고 3 들어가면 9가 돼가지고 2분의 27 되겠네요. 3 들어가면 3, 6, 18 더하기 8 더하기 27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7, 2분의 27 빼면 2분의 27이 남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남았고 여기 또 27을 더해주니까 2분의 27 더하기 17이 되네. 그래서 두 값을 더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2분의 1하고 2분의 27이면 2분의 28 14 21, 17 더하면 30 38 5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 22번까지 풀이해드렸고요. 미적분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1 플러스 2x 분의 4x 마이너스 1이니까 주어진 식을 분모분자 x로 나눌게요. 그럼 여기가 x분의 4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도 x분의 로그 2의 1 플러스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변은 뭐 여기 2x니까 2x 맞추고 여기다 2 곱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돼서 극한값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얘는 자연로그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자연로그 2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로그 2분의 2.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뺄까? 여기가 자연로그 4가 됐고 자연로그 4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자연로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돼서 자연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24번 볼게. 24번. 자, fx가
x 자연로그 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죠. 접선의 y절편을. 이때 gt가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알파의 값을 계산해라 라는 게 문제네요. 그러면 함수 fx를 우리가 이제 미분해 가지고 미분해 볼까? 목셈 미분법 그냥 쓸게요. x제곱 자연로그 x 미분하고 x 곱하고 마이너스 자연로그 x에 x1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x제곱이 됐고 이쪽은 1 마이너스 자연로그 x 이렇게 됐겠다. 그래서 미분한 식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자 t, ft니까 전 p는 t, t분의 자연로그 t가 됐고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돼서 t의 제곱분의 그지? 1 마이너스 자연로그 t가 된 거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자연로그 t의 x 빼기 t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플러스 t분의 자연로그 t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자연로그 t x 약분돼서 t분의 1 마이너스 자연로그 t 그 다음에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플러스 t분의 자연로그 t 이렇게 된 거네. 그럼 y절편이 바로 얘인데 그지? 얘는 gt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럼 얘는 분모 t 똑같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자연로그 그러니까 이 자연로그 t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얘의 최대값을 계산해서 언제 최대값을 갖니? 그랬으니까 우선 미분할게요. 분모 미분해서 t의 제곱 얘는 t분의 2가 되고 t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연로그 t 마이너스 1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도 약분돼서 얘가 됐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t는 원래 양수니까요. 얘가 2, 3이 되네. 2 자연로그 t가 0 이렇게 됐죠. 근데 원래 로그 함수가 지금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0이 될 때의 값, 그죠? 요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극대값을 갖는 거구나. 근데 구간 안에 극대가 하나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이 되고 자연로그 t가 2분의 3이 되고 따라서 t는 무리수 2의 2분의 세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5번으로 갈게. 자, 25번입니다. A1은 2고요. 그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이때 홀수항의 홀수항까지 합인가요? 이게 tn은 이렇게 봐야 되겠네.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뭐 이렇게 들어가서 AN-1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홀수항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의 1제곱 곱하기 A1 더하기 2니까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2니까 2 마이너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A2 플러스 2죠. 그냥 2가 되네요. 네 번째 항은 그럼 다시 0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다시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tn을 구해야 되는데 tn은 첫 번째 항이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n번째 항은 당연히 뭐가 될까? 2n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n은 2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됐으니까 얘 부분합인 sn을 구해서 극한을 걸게요.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앞에 거 이거 쭉 이어야 되겠지. 2k에 2k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제 얘도 2 바깥으로 빼서 4분의 1 되고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결국에 얘가 이제 다 지워져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 거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한테 극한을 걸면 당연히 몇 분의 1로 가? 4분의 1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6번 볼게요. 26번은 이렇게 무리수의 x제곱 위에 이렇게 돼서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을 만들어서 여기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반지름으로 부채꼴을 이렇게 해서 4분의 파인 입체 도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단면의 넓이를 계산해야지. x일 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2분의 1 r제곱 r이 2의 x제곱이니까 세타 4분의 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분의 파이 곱하기 무리수의 2x제곱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아마 0부터 자연로그 2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부피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자연로그 2까지
8분의 파이 무리수의 2x제곱 dx 이렇게 된 거다. 따라서 8분의 파이 바깥으로 빼주고요. 애시당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만 하면 2분의 1 무리수의 2x제곱이 되고 0부터 자연로그 2까지니까 2분의 1도 바깥으로 빼서 여기 16분의 파이 만들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무리수의 자연로그 4가 됐고 빼기 0제곱이니까 1이 됐죠. 그러면 4 빼기 1, 3이 되네. 그럼 16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다. 요거 4-1이 되죠. 따라서 16분의 3파이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이제 27번으로 갈게요. 27번은 A, B1의 길이가 3이고요. 여기가 3이랍니다. 3. 그 다음에 A, D1의 길이는 1. 이렇게 그려졌는데 첫 번째 넓이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됐는데 이 상태가 돼버려서 점점 넓이가 커지네. 아, 넓이의 역수에 뭘 구해라? 무한 곱수를 계산해라. 곱수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온 문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넓이를 우선 계산해 볼까요? 요 길이가 1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조금 이상하다, 그지? 요 길이가 1이라고 그랬고 요 길이가 3이라고 그랬어요. 좀 두꺼워서 이 길이는 3 이렇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접어서 이 직각이 1, 2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를 봤는데 이 길이가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이 같고 직각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요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두 삼각형 합동이죠. 그러면 이 변에 대응하고 있는 변은 어디가 되냐면 이 변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3-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뭐 3-x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으니까 따라서 2.9-6x 플러스 x 제곱 x5 플러스 1이 되니까 x5 없어지고 6x가 잠깐만요. 플러스 1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6x가 8이 되는 거구나. x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아, 요 길이가 3분의 4가 돼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보니까 요 길이가 3분의 4. 그러면 3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3분의 5가 여기에 길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뭐 다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뭐가 돼? 넓이가 두 개죠.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요거 두 개 붙이면 그냥 이런 사각형의 넓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 됐다. S1은 그냥 3분의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S1은 3분의 4.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그렸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려진 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려서 올려서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볼 때는 얘를 연장을 해서, 그지?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지금 그대로 갔으니까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네요. 그럼 원래 길이는 3분의 5였는데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넓이의 비는 이제 벌써 나왔어요. 왜냐면 길이의 비가 요 둘의 길이의 비가 3분의 5 대 5가 왜 이래? 3분의 5 대 3이니까 5 대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점 커진 거죠. 5대 9로.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역수로 계산을 하자라고 하니까 9대 5로 그러니까 5분의 9로 하면 안 되고 9분의 5의 제곱분의 1로 해야 되지. 이제 공비가 뭐가 되냐면 9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 81분의 25가 공비가 되는 거죠. 역수인 것에.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 n번째 항분의 1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네. 1 마이너스 81분의 25가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넓이가 지금 몇이 나왔냐면 3분의 4가 나왔잖아요. 역수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요것만씩 정리해 주면 되니까 4 곱하기 81을 양변에 곱할게. 그러면 편의상 여기는 4 곱하기 81이 됐고 여기는 81 약분돼서 4 곱하기 25가 됐어요. 여기는 4 곱하기 80을 곱하니까 3 곱하기 81만 남았고요. 자, 그러면 4 바깥으로 빼고 81에서 25를 빼니까 60, 50, 56이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8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더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4, 6, 24, 4, 5, 2, 5, 4, 20, 224, 243인가요?
313, 38, 24. 224분의 243.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이제 28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번. 예. 28번은 fx하고 지수 곱함수죠. 그 다음에 1차함수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아니, 1차함수가 있을 때, 함수 hx는 gx가 위에 있으면 그래프가 더 크면 fx를 그리고 fx가 크면 gx를 그려라. 그러니까 즉 둘이 만약에 그렸을 때 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작은 걸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작은 거 이거 그리고 작은 거 이거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hx와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좀 생각해 볼게. 이게 조금 굵어서요, 선생님. fx는 지금 4x하고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뭐 우리가 직접 그릴 수도 있고 잠깐 생각해 볼게. 4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y축이 이렇게 있다면 네, y축이 이렇게 있다면 4x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원점을, 그다음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이때 마이너스에 양수 곱하니까 이때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충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선생님 볼 때는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음수여서 굉장히 작은 값이었다가 0이 됐겠죠. 0 됐다가 여기서 잠깐 요 둘 사이에서 어떻게 돼? 조금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올라갈 거고 지수함수의 특징상 뭐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곱했을 경우는 지수함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때 극대값도 계산해야 될 것 같고 0을 지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변곡점도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쌤이. 자, 미리 이제 그림은 대충 알았으니까 이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려보면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그래프가 뭐 선생님 볼 때는 뭐 쪼르르르르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 올라왔다가 얘가 이렇게 극대 가졌다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이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만 도전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 값이 되겠구나,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 미분합시다. f'(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바깥으로 빼고 1-x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쓰자. 1-x의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가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직선식이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일 때 극대를 가졌어요. 그럼 1일 때의 값은 당연히 무리수 2분의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직선식이 어디를 지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눈치들 채셨을 것 같아. 직선은 m이 0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야. 그치? 이 아무데나 지나가면 지금 어느 순간인가 이 그래프를 우리가 잠깐 선생님 지우긴 하겠지만 이때 작은 쪽을 그려라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다가 또 작은 쪽을 그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다가 작은 쪽을 그려라 하니까 이걸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미분 가능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그럼 여기 아니겠네?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즉 얘를 선생님 보면 변곡점에다 갖다 주는 게 좋겠죠. 변곡점에다 갖다 주면 여기가 스무스무하게 이어질 테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까지 변곡점이 딱 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직선을 그대로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계도 함수를 계산해서 이 변곡점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할게. f 더블 프라임 x는 그죠?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무리수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무리수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가 되나요? 얘가 플러스 4x가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8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 0 되는가 x 2일 때 보고 바뀌니까 얘가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이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x의 절편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f'2를 봐야 되겠네. f'2 변곡점일 때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무리수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기울기가 얘가 됐고요. 이때 교점은 f2일 때의 값이니까 8 곱하기 무리수의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보면 마이너스 무리수의 제곱분의 4에 x 빼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무리수의 제곱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4, 잠깐만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4x 플러스 무리수 2의 제곱분의 16. 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x의 절편 구해야 되니까 y가 0일 때의 값이 되고 양변의 무리수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은 0이 돼서요. x는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요 값이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러면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밑에서 여기서 할까요? 잠깐만 여기 좀 줄이고 갈게요. 아우, 너는 일리 가거라.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4x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 dx 요걸로 계산하면 되고, 밑에 거는 직선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고 높이가 몇이 되냐면 요때 2, 몇이었더라? 얘였었죠.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이거 x하고 2하고 헷갈리겠다. 쓰면 x를 인쇄체로 써서 2의 제곱분의 8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우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삼각형 넓이는 얘가 됐으니까 2의 제곱분의 8. 자, 그럼 이제 인테그랄 요건 이제 f는 4x로 보고 그 다음에 g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볼게. 미분 적분 그죠? 미적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주어진 식에 1번이라고 그럴게. 1번식만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마이너스 4x 무리수의 마이너스 x제곱에 0부터 2까지의 값이 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4 무리수의 마이너스 x dx가 되죠. 그러면 요건 뭐 2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8 무리수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됐고 0 들어가면 0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되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무리수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 무리수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 마이너스 12 곱하기 무리수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전체 주어진 식으로 보면 여기에 또 뭘 더해줘요? 얘를 더해줘야 되잖아. 2의 제곱분의 8을. 그러니까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그래서 4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4가 되더라. 얘가 정답.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의 답은 5번이죠. 5번. 여기서 문제 정답은 5번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 정리하고 29번 볼게요. 29번. 자, 29번은요. 최고차항이 1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인 위로 붕 뜬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fx는 이렇게 위로 x축 위에 붕 뜬 그래프겠구나.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래요. 그러니까 fx는 x제곱 따라랑. 자, 근데 gx가 다음과 같다에 대하여 그죠? 이상하다. 왜 박스가 안 채워지지? 자, 다음 같다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했고, 가의 경우에 gx는 x3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러니까 g'3은 0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G'알파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알파 값의 곱은, 즉 극값을 갖는 값이죠. 알파는 그 값이 24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선 3 하나가 들어가겠네. 그지? 극값에. 그래서 f10의 값을 계산하다니까 fx를 알아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어쨌거나 미분해야 되니까 G'x 미분해 볼게요. 1 플러스 자인 로그 3 곱하기 이쪽은 f'x. 자, 앞에 거 미분 f'x 자인 로그 fx. 뒤에 거 미분하니까 fx에 fx분의 f'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f'x가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1 f'x가 나오니까 이거 하면 요걸 없애야지. 얘하고 얘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리된 식을 보니까 g'x는
자연 로그 3 f 프라임 x하고 얘가 남죠? 그럼 f 프라임 x를 바깥으로 빼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로그 3 마이너스 자연 로그 fx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을 찾는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얘는 자연 로그 fx분의 3이 0 되는 값을 찾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극값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곱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했죠. 그러니까 어디가 0이 되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fx가 3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3일 때 갖는다는 얘기는 f3이 3인 거고요. 이거나 또는 f 프라임 3이 0인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f3이 3이어야 자연 로그 1이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 얘가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f3이 3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3이 3이 된다.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와 얘 부호를 생각해야 돼요. f3이 3이면 물론 얘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fx를 좀 그려볼게요. 근데 fx가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하고요. 이차함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여기에 존재할 거야. 이 값을 우리가 이제 k라고 잠깐 얘기해 볼게. 그러면 f3이 3이니까 3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여기 있는 경우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f 프라임 3이 여기 있는 경우, 3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그려다 보면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려야 되나? 잠깐만. 자, 여기서 보면 3이 이쪽에 있지 않고요. 이쪽에 있지 않고 여기에 3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이걸 한번 같이 갖고 와볼게. 요식이죠, 요식. 요식을 선생님 일리 갖고 일리 갖고 오면 안 되겠구나. 이거 복사해야겠는데. 복사해서 일리 갖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어떤 생각이 잠깐 드냐면, x가 3일 때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x가 3일 때 얘가 0이 돼요. 자, x 입장에서 보면 x가 3일 때 자연 로그 어떻게 돼야지? 잠깐만요. f 프라임 x가 있고 자연 로그 fx분의 3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3일 때는 얘가 0이 돼요. 3일 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 f 프라임 x 여기 마이너스야. 그런데 3보다 작은 값이 여기 오잖아요. x가 3보다 작은 값이 오면 이 부분일 때 fx는 얘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3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우리가 대응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확인해 보면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좀 보기 싫으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보니까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f 프라임 x는.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쪽 이제 k보다 적을 때까지. 얘가 k일 때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좌측을 보면 이렇다는 거지. 그럼 자연 로그 fx는 요때 위에 0보다 크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럼 분모가 얘가 크면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이때 얘가 뭐가 되냐? 이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드디어 0이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얘는 3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3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뭘 가져? 얘가 3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가 돼서 이때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둘을 곱한 값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였다 0 됐다가 다시 뭐가 돼? 아니구나,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g 프라임 x는 다음과 같아지는 거야. 이게 플러스였다 0 됐다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증가했다 감소하는, 얘 극대를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문제에서는 극소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극대를 가지니까 옳지 않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는 거고요. 자, 아니지, 그냥 여기다 복사해도 되겠지. 잠깐만요. 요번에도 이제 이쪽의 경우를 한번 다시 볼까 싶거든. 그러면 이제 이쪽의 경우를 한번 또 요거를 갖고 관찰해 보십시다. 선생님은 요것도 한번 복사를 좀 떠서 볼까 싶어요. 네.
자, 이 경우는 이제 여기를 지워야 될 것 같아. 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 다 이렇게 지울게요. 자, f 프라임 x는 이때 항상 3을 좌우로 해서 이땐 k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k는 이제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k가 있는 거니까 여기를 조금 미룰까? 잠깐만요. 또 그리기가 그래서 좀 지저분한 그림이지만 요거 그냥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자, 이걸 조금 이쪽으로 밀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K가 이렇게 있는 거죠. K가 있고 따다당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일 때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때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요. 얘 양수여야 돼. 이때 3일 때 0 됐고요. 기울기가 양수인데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다 양수여야 돼.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요. 그래서 자연로그 fx분의 3은 이때가 fx가 적은 때니까요. 당연히 적은 때니까 3보다 적으면 이 전체는 3보다 1보다 큰 값이 돼서 여기서 플러스를 갖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0이 됐다가 3보다 큰 x가 3보다 크면 이쪽이 분모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플러스니까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극대를 갖는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3이 3이면 우리는 극대를 갖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극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x가 3일 때 극소값 간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슬프네. 그럼 F'3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F'3이 0인 걸 알아서 선생님 이건 지울게요. 아깝지만 어떻게 지워야지. 자, 이제 분명한 거는 F'3이 0이다. 이차함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F'3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때 0이 되는 값이 여기 x가 3이 될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근데 3을 포인트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얘를 가져올게 또. 자, 복사. 자, 얘를 여기다 잘 놔둬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죠. 이걸 여기다, 잠깐만요. 여기 부분만 여기다 놓고, 같이 와야 되는데. 여기 부분만 쌤과 같이 여기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만 여기 갖고 올게요. 여기 갖고 왔어요. 자, 아까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f'(x가) 지금 f3일 때 0이 되는 경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3이 왔는데 너는 0이 됐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3일 때 값이 얘네 둘의 곱이 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때가 극소가 되기 위해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얘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일 때 극소값을 가지려면, 그지? 극소값을 가지려면 얘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때 G'X가 마이너스 0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 얘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선 fx가 3보다 크면 안 되는 거죠. 3보다 크면 얘가 1보다 작게 되잖아. 그러니까 3보다 작아야 돼요. 물론 fx는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3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면 y는 3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fx가.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3일 때 3은 아니지만 이때 3이 되게 하는 어떤 값이 존재하는 거죠. 알파1. 또 3일 때 어떤 값이 존재하죠. 아까 이때 3인 경우를 우리가 그려서 생각해 봤지만 이때 극대를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알파1과 알파2의 합은 극대를 가질 값인데 얘 합은 대칭이니까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알파1 곱하기 알파2가 몇이 돼야 되냐면 문제에서 모든 알파 값의 곱은 여기까지 3까지 들어가야 돼. 얘도 극값을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24가 된대요. 자, 2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알파1과 알파2의 곱은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요 알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보면 fx가 3이 되는 fx-3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fx는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f11 때의 값은 160, 11이니까
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1. 자, 이제 30번을 같이 볼게요. 예. 자,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분수함수고요. 실수 t에 대해 함수 fx가 요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좋겠구나.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실수 a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그렇구나. 극값을 갖는 개수를 gt라고 하고요. 이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hx가 곱함수일 때 실수 전체에 대하여 연속이 되면 아마 gt가 불연속인 함수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0대 0일 때 값, 4일 때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fx는 지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무리수의 x제곱이었고요.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fx가 이렇다는 거지. 미안. 그래서 이제 f'x는 얘를 한번 마이너스 붙이고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냥 미분해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잠깐만요. 잘못 썼다. 미안. 여기 마이너스 뽑았으니까 플러스 3x니까 여기 마이너스 3x 써야 되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래서 얘 0 되는 값 찾아줘야 되니까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2니까 1일 때 극속값 받고 2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1일 때 무리수 2분의 1이 되고 2일 때 값이 2 들어가면 4, 2, 1 하니까 3이죠. 3 곱하기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제곱인데 이때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일 때 극속값 가졌고 2일 때 극대값을 가졌고 그래서 극속값 2분의 1 극대값 2의 제곱분의 3 뭐 차이는 크진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오겠죠. 까만색으로 할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겠어요. 그죠? 네, 다시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오겠어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야, 되게 비기 싫다. 그냥 조금 두껍게 그리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기 싫은 건 조금 지우고 갑시다. 아이고, 여기 부분이 삭제를 할까요? 이렇게. 여기서 요것만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삼성에서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지?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 절대값 x 더하기 t라고 그랬거든. 그럼 t는 뭐냐? t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절대값 x를 그려가지고 그런 얘기니까 만약 t가 0이면 어떻게 돼? t가 0이면 이 그래프를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 이 그래프의 오른쪽을 이렇게 그려놓고 왼쪽을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때 그 값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조금 넘어가고 선생님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서 다시 만날게요. 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네. 큰일 났네. 빨리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보실 때 t가 만약에 1보다 적을 때까지, 이건 이제 여러분이 잘 따져봐 주시길 바라는데 t가 1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음같이 이 상태의 그래프하고 똑같이 되는데 t가 1보다 적어요.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약간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쪽 부분은 지워지고, 그죠? 이쪽 부분은 지워지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니까, 그러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니까 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갔는데 이쪽을 대칭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 값이 몇 개 발생하느냐? 다음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 경우에 그 값이 5개가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시켜서 1만큼 여기로 가져가요. 그죠? 그러면 t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프 똑같이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값이 3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3개가 됐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와도 어때? t가 1보다 크거나 같지만 계속 세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 부분을 선생님이 우선 놔두고 요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요 부분을 조금 더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요. 이동을 시켜도 t가 여기가 지금 점이 2인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울 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가니까 끝값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지. 이때는 세 개구나. 언제까지? 2보다 적을 때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 수가 있게 됐죠. 2보다 적을 때까지. 그러면 2일 때는 어떻게 되나? 그죠? 자, 2일 때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지워야 될 건 지우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안 지워지게 해놨네. 그렇네. 여기를 지웠으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뭐, 내 팔자야. 하고 해야지 뭐. 요것도, 잠깐만요. 요건 지워야 되겠다. 자, 그럼 2일 때가 이렇게 올 거거든요. 여기가 2일 때예요. 그러면 요건 지우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오겠죠. 잘못 그렸고 얘가 이렇게 오겠죠. 2일 때는. 그러니까 2보다 크면 t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한 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TA 그래프는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여러분이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1일 때하고 2일 때 불연속인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실수의 최고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하여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얘가 1일 때 2일 때 불연속인데 1일 때 2일 때 0 되는구나. hx가. 그러므로 hx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일 때 0 2일 때 0이 되는구나. 그럼 0일 때의 값은 h 0일 때의 값은 2가 되고요. h 4일 때의 값은 4 들어가면 3 되고 2 되니까 6이 되는구나. 둘의 합은 8이다. 이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모 3회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4회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